이코노미스트는 오늘 세계 국가의 경제 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 이른바 제조업 착각에 대해 논의합니다. 각국 정부는 제조업의 오랜 매력에 이끌려 제조업 부문을 되살리기 위해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사라져가는 중산층 일자리, 지정학적 분쟁, 경제 성장 정체와 같은 도전 과제에 힘입어 산업 성장에 대한 열정은 전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국내 총생산의 5%에 육박하는 예산을 지출하겠다는 미국의 야심찬 약속부터 이후의 전략적 국가보조금 개정안, 메이드 인 차이나와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을 내세운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강대국들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더 큰 그림을 살펴봅시다. 세계 경제 생산량에서 제조업의 역할과 중요성은 수년에 걸쳐 감소하고 있습니다. 1997년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19%를 차지했던 제조업의 기여도는 이제 16%에 불과합니다. 부유한 국가에서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 혁신, 친환경 전환, 국가 안보라는 4가지 주요 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 논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결책보다는 복잡한 문제가 더 많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제조업, 일자리의 매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가 높고 안정적인 공장 일자리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유효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선진국의 제조업 고용은 자동화와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더 이상 중산층 번영의 원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과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서 제조업의 잠재력은 점점 빛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첨단 공급망과 현대 제조업의 내재적 복잡성으로 인해 이 길을 탐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제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녹색 전환에 필요한 투자가 막대한 반면 국가 자원을 국내 제조업에 투입하는 것이 이러한 자금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 산업은 정부의 인센티브가 아니라 글로벌 수요가 공급을 주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제조업을 공급망 붕괴의 보루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은 혼란에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의 연구에 따르면 자급자족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미래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조업 부흥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금이 다른 곳에 더 잘 투자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극적으로 변화했으며 우리의 경제 전략도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조업에 대한 우리의 착각을 재고해야 할 때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현실을 고려한 균형 잡힌 경제 정책을 위해 노력합시다. 더 이상 우리의 미래와 맞지 않는 과거를 재현하려 하기보다는 다각화와 혁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집중합시다.